각 국가의 지도자들과 언론은 한국의 발빠른 대응과 시스템, 시민의식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처 방법을 자국과 비교하며 도입하려 애쓰고 있죠. 그런 가운데 BBC는 문재인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리더십을 비유하는 기사를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지도자의 리더십은 어떤 사회를 만들고 변화시키는지 분석한 기사입니다. 영국인들은 세계 2차 대전을 극복한 윈스턴 처칠을 극찬하고 훌륭한 지도자로 평가합니다. 또한 위기 상황이 닥치면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를 하죠. BBC는 문재인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공통점은 뚜렷하고 일관된 메시지라 말합니다. 처칠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전시 내각에 모두 참여한 영국 유일의 정치인입니다. 덩케르크에서 대패하고 사실상 영국이 유럽에 고립된 채 독일과 홀로 맞서는 상황임에도 처칠은 국민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각 국가들이 문을 걸어 잠글 때 끝까지 버티며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받아들여 보건복지부를 통해 시민들에게 위험을 상기시켰죠. 발병이 시작되자 하루에 1만 명씩 검사를 하며 긴급 문자로 상황을 알리고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심어 국민들의 사기를 고취시켰습니다. 이 점이 전시 상황을 대처하는 국가 수장들의 공통된 모습이라 BBC는 전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공통점에는 불확실한 상황 인정과 해결책 제시를 꼽았는데요. 처칠은 덩케르크 철수 이후 연설에서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며 결상전 중 본토가 점령당하더라도 항전을 계속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영국 상황이 어렵고 불확실하다는 걸 인정한 셈이죠. 그러나 때가 오면 막강한 힘을 숨겨두고 있는 미국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며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확진자 수를 축소 보도하거나 숨기며 검사를 하지 않을 때 한국은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확진자 수 세계 2위가 되며 당시 상황이 어렵고 불확실하다는 걸 인정했죠.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모든 국가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해결 책임을 인정하고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두 지도자가 갖는 공통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위기 상황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기다리지만 한편으론 부정적인 상황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긍정적인 메시지를 믿으니까요. 그리고 지도자가 부정적인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 시민의식이 깨어나 희망을 내다볼 수 있다 말합니다. 이 점이 두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통점이라 말했습니다. 공감과 국민들의 의식을 깨우는 행위, 그 자체가 국가를 번영시키고 하나로 뭉치게 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로 뭉쳐진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위기를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날이 좋아지면서 봄나들이의 긴장이 조금은 흐트러진 게 아쉬울 뿐인데요. 코로나19가 끝난 게 아닌 지금 우린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 포드투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